자, 안녕하세요. 잠시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중요한 거 안 했으니까 다시 해도 되겠죠? 예. 일단 오늘 개발행위 허가 거기 페이지 35페이지 여기 일단 문제 풀려면 1번 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신혜노트 아까 32페이지였나? 32페이지. 여기서 지문을 낼 때 개발행위가 뭐냐 이것만 단독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한 문제에다가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옳은 것 같아서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이렇게 막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두 개 딱 알고 세 개는 모르겠다.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전체적으로 한 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례로 보면 A가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갖고 있는데 일단 땅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내가 200평이 있는데 200평 땅에다가 돈 될 만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될 만한 거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되는 게 뭐가 돈이 제일 많이 되지? 건축하는 거 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죠. 돈 되는 게 건축밖에 없거든. 뭐 지목이 전인데 대로 만들겠다. 그럼 대로 만들려면 건축을 해야 대로 만들어져요. 건축물이 없으면 대로 안 바뀌어. 지목 변경을 한 다음에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지목이 전인 상태인데 농지 전용 허가도 받고 건축 허가도 받고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나오면 준공검사 필증이 나와요. 필증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대장에다가 건축물 대장에다 등재를 하면 그 필증 가지고 지적과 가가지고 지목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목이 마지막에 가서 봤더니 건물 있네? 그럼 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건물이 없네? 그럼 안 바뀌어요. 근데 옛날에 건물이 있었던 자리였어? 그 아예 애초에 개발을 할 때 대로 만들었어? 그럼 형질이 돼인 거지. 건물을 내가 지목을 대로 바꾼 다음에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건물이 지금 지목이 전이야. 그럼 내가 건축할 거야. 그러면 이게 전이 지목이 전이면 우리 저걸 뭐라고 부르죠? 농지라고 그래. 토지 중에 농지라고 그래. 너무 어려운 거 해가지고. 임으로 돼 있으면 뭐야? 임야고 전답과 세 가지가 농지잖아요. 전답과 세 가지 농지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농지 200평에다가 나 40평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생산 관리면 40평을 짓 수 있어요. 근데 계획 관리면 80평까지 짓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해당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도 달라지고 규모도 달라져. 만약에 이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였다. 계획 관리면 건폐율이 40%잖아요. 48에 42, 8. 80평의 건물을 내가 건축 면적을 질 수 있는 거라.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여기다가 딱 지어 놨을 때 허가 받아 딱 지었어. 지었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해당 여기가 김포시예요. 김포시에서 저기 국방 군사 시설 설치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면 여기다가 큰 도로를 확장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큰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확장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도로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건물을 이미 지어놨네. 지어놨네 이거. 그럼 얘가 지었으니까 보상해주면서 야 미안하다 도로로 결정이 됐으니까 철거해. 대신에 내 보상금 줄게. 보상 안 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이런 애들이 막 한 10명 있어. 그럼 보상금이 오히려 이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애초에 이 행위를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들 자기 땅이라고 개인 사유 재산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버렸을 때 도시계획이 정한 목적대로 이룰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거 도시계획 짠 사람한테 미리 내가 이 행위를 해도 이 계획에 지장 주지 않습니까? 줍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사람 원칙이 누구죠? 도시, 특광, 특특, 시군. 그래서 허가권자가 특광, 특특, 시군이 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여기는 김포니까 김포시청에 들어가서 제가 개발행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건물 짓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지장을 줍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계획은 짰지만 도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사업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그래서 시행자 의견 들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주민 의견이라고 안 써 있어요. 시행자 의견을 듣고 네가 이 개발행위 하는데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그 공공시설을 철거해야 되면 관리청이 딴 데로 옮겨가야 돼요. 그럼 관리청한테도 뭐 들어야겠네? 의견 들어야지. 그래서 의견 청취라는 게 의협심이잖아요.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의협심이라는 절차를 거칠 때 얘가 지금 현재 뭐였냐면 지목이 농지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 농지법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할 건데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걸 전용한다고 그래서 바꿔 쓰겠다. 전용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또 받으려면 귀찮으니까 요 관련된 다른 법상 인허가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어. 이 서류들 한꺼번에 제출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장끼리 뭐 하겠네? 협의가 됐어. 그럼 인허가 뭐 하면 돼요? 의제. 그래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의제해주겠다. 근데 잘 봐요. 그럼 내가 건축해도 여기 사업하는데 계획에 지장 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괜찮다. 얘한테 개발이 허가 해준 거야. 그럼 나중에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근데 받아야 돼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설계 도면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건축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허가해 줬으니까 그럼 도면 작성해 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장 가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러면 튄 거예요. 의제되는 게 18가지인데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하천 전용 이건 의제되지만 건축 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데 여기서 건축이라는 걸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은 그거 노리는 거죠. 예.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우리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요 5가지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저 행위를 했을 때 토지에 물리적 힘을 가해가지고 했을 때 당신이 짠 도시군 계획에 이게 위배되냐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기준이라는 거 만들어 놨고 기준에 맞은지 안 맞는지는 5가지를 내가 보겠다. 5가지를 봤더니 다 괜찮아. 그럼 내가 허가 불허가 처분을 순서가 의, 협, 심의 거쳐서 얘한테 허가를 해줄 건데 법에서 15일 안에 해주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데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이 거의 대부분 민원 처리는 15일 안에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15일로 해줬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협의하는데 30일, 심의하는데 30일 걸렸어. 그럼 벌써 60일이잖아. 15일 안에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법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로 열고 협의 심의 기간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협의하느라고 30일이 갔고 심의하는데 30일이 갔다. 그럼 벌써 60일이 지났죠? 그럼 75일 만에 허가가 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80일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며칠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협의 심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줘라. 근데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심의가 왜 심의를 하냐면 사적 개발 행위는 많이 해라 조금 해라. 조금 해라고 그랬는데 면적이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커. 이거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보고 너가 땅이 많으니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의 환경의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는 한번 해보겠다. 심의. 그래서 기준 면적이 혹시 우리 외웠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 있었는데 도관농자 중에서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게 자연환경이야. 자연환경 5천.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녹인데 녹지 중에 보존 녹지하고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중에 어디는 많이 해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얼마야? 5천. 이거 5천이야. 그리고 주상생자는 1만인데 공업지역은 옆으로 가야 되니까 공업지역 공간동은 얼마? 3만. 그래서 요거 미만까지는 허가해주겠다. 그럼 미만이면 허가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 면적 보니까 이 면적에도 맞고 2번, 3번, 4번, 5번에도 맞고 그럼 허가해주겠다지. 한 개만 맞으면 안 돼요. 그럼 면적이 근데 크다 그러면은 그냥 안 해주진 않겠다. 뭐 고쳐보겠다. 심의. 그래서 심의라는 게 기준 면적 이상일 때. 부피가 3만 세제곱 이상이면 동산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하게 되면은 요거는 심의 거쳐야 되는데 심의 안 거치는 예외가 되게 많아. 한 페이지 반이에요. 근데 맨날 답으로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하고 성장 관리 계획을 짰다는 얘기는 난개발 방지 계획을 짰다는 얘기거든. 난개발 방지 계획 짰는데 무슨 심의야. 이미 계획 다 짰는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심의 거치지 않는다.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절차를 거쳤으면 안 거쳐도 된다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방사업법이라고 해서 사방이 뭐냐면 모래사자야. 모래가 무너지는 거 방지하는 사업이니까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심는 건 좋은 거잖아. 그 무슨 심의를 하냐.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사방사업이 뭔지 모르니까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사방사업이 뭐야?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심어서 땅을 단단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무슨 심의야. 오히려 환경 좋아지는 건데 그 심의 안 거쳐도 돼. 뭐 그런 예외는 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내가 개발행위자니까 특광특특시군에게 허가 신청하면 의협심 거쳐서 며칠 안에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겠다. 대신에 야 이거는 너무 경미한 건데 무슨 허가를 받냐. 이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여도 얘네들은 안 받아 이렇게 한 거야. 그중에 얘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 쌓는데 우리나라 물건 쌓는 게 1인 지역은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외우는 거예요. 주상공록 중에서 녹지는 개발할 땅이 아닌데 주상공은 개발할 땅이라 물건 쌓는 게 1인 지역이야. 주상공은 빼라. 녹지 지역에서. 그리고 관농자 중에서 볕단, 집단, 비료, 포대 맨날 쌓는 게 1인 지역이 농림지역 빼라. 그래서 녹관자 써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농관자 나와. 뭔 관자? 녹관자. 녹관자에서 1개월 이상 울타리 안에 바깥에다가 쌓으면 허가 받아라.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은 토토토니까 헷갈릴 게 없어. 형질 변경 분할하는 거 채취하는 건데 그중에 형질 변경하는 목적을 봤더니 농사 짓겠대. 얘가 지금 현재 지목이 된데 전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건 오히려 보전으로 가는 거죠. 그럼 형질 변경 목적이 경작인 경우는 허가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경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 분할 우리 외울 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건 건축법에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주거지역을 60 미만으로 나눠버리면 여기저기 너무 난개발되니까 하지 마. 그래서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 면적보다 분할 못 하는데 여기는 건물이 없을 때 건물이 있으면 건축법 가야 되니까 건축물이 없는데 분할을 해서 조그맣게 분할하면 난개발되니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요거보다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미만이면 허가 받는 거죠. 그럼 이상이면 안 받겠지. 그래서 허가 예외에 가 있는 거야. 얘가 돼 있어야 얘가 외워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는 개발행위니까 허가 받는데 얘는 목적 자체가 사적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도시 개발 사업하고 도시 정비 사업하고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죠. 얘가 하는 거잖아. 얘가 하는데 얘가 자기한테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럼 걔네들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거니까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도시공객 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야. 계집이라고 그랬죠. 계집. 계집도 건축물입니까? 지붕 있어요? 벽 있어요? 못 박아 놓으면 정착되죠. 그럼 건축물이잖아. 근데 계집집인데 허가 받아 신고해? 그럼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데 뭐 허가를 받냐 이거야.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지문 보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집도 원칙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인데 농사 지려고 공작물 설치하는데 야 농사 짓는 땅에서 농사 짓겠다잖아. 해도 돼. 그리고 경작을 목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개발행위 허가받아 형질 변경이 다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네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주미 60 상공 150 녹 그 미만으로 분할하는 거는 허가를 받지만 이상으로 분할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요 사공행도가 지문으로는 자주 등장하는데 분할하는 게 내가 개인 사도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허가를 받은 상태야. 여기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또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사독에서 허가 받을 때 이미 분할 허가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쓰세요라고 분할하는 거야. 공공용지로 쓰는데 기부채나 받는데 뭔 허가를 받냐. 그리고 국가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려는 거야. 땅을 매각하려고 분할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 도시공객 시설 내 땅이 공원부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공원부지 들어가면 이거 분할해야 되죠. 근데 주미 60에 걸린 거야. 그럼 걸려도 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수용해야 되잖아 이거. 수용하면서 무슨 분할을 하냐.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형되면 고시가 돼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다 해서 시험에서는 이 사공행도가 그나마 제일 지문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냐 허가 대상 예외냐 구분하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허가 신청을 했어. 아까 순서가 의, 협, 심. 의협심인데 여기는 주민 의견 청취가 아니라 시행자하고 관리처 의견 듣고 협의할 때 인허가 뭐 된댔죠? 의제.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난개발 방지 계획 짰으면 안 거쳐도 된다. 이거 거쳐서 며칠 안에 해주래요?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주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변경이 생겼어. 자, 앞에 허가 받았는데 변경이다. 그럼 다시 허가해요? 몰래 싹 하는 거야?
다시 허가. 신고받았어. 변경이 생기면 다시 신고야. 근데 허가받고 변경이 생기면 다시 허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야 이거 통지만 해라. 그래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원래 다시 허가인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통지만 하세요 했는데 면적을 확대하는 게 있고 축소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게 경미라고 그랬죠? 축소 몇 프로? 5%. 여기서만 5%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10%를 했어요. 5% 범위 내에서 축소하거나 기간을 내가 10년 하려고 했는데 20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게 5년으로 단축하는 게 있어. 그럼 연장하는 거랑 단축 중에 어느 게 경미해요?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축이라는 단어랑 축소만 기억하면 돼. 축소는 몇 퍼센트라고요? 5%. 그 이내로 변경할 때는 허가 다시 안 받고 뭐만 하래? 통지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때 그냥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허가 기준에 맞는지 보겠다. 일단 면적이 우리가 정한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에 맞으면서 네가 하는 개발행위가 이분이 짠 계획 있죠. 이분이 짠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짜놨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배치되지 말 것, 배치될 것. 배치되지 말아야지. 예, 배치되지 말아야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겠죠? 주변 환경과 조화 이루어야 돼요. 부조화 이루어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해라. 조화 이루어야 돼. 이건 틀리게 할 수가 없잖아. 기반에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부적절할 것. 그러니까 얘는 2, 3, 4, 5는 틀리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 갖고 틀리게 하고 기준에 아무리 봐도 돈이 많아야 된다고 허가해줘? 돈이 없어야 허가해줘? 어? 돈이 많아야 허가해줘? 돈이 없으면 하지 마. 안 꺼져? 이래? 허가 기준에 돈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사 기준에 뭐는 없다. 돈 없어. 그래서 가격을 갖고 심사하지는 않아요. 사업 계획을 위한 뭐 자본금이 적절할 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왠지 적절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면서 돈을 갖고 기준 잡는 거는 공산주의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부도내 이렇게 하면 되지. 예. 그러면 일단 요게 기준에 맞았으면 허가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허가를 해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야. 야 여기는 허가해주면 지금 당장 허가해줬을 때 나중에 보존이 안 될 것 같고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라 지금 허가해주면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허가를 제한하겠다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봐요. 원래는 요 5가지는 3년 동안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요거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야 요거는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이거 좀 더 연장해야겠다. 심의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심의 안 거치고도 몇 년을 더 연장하겠대요? 2년. 그럼 얘는 최장 몇 년이 되고 얘는 3년. 얘는 최장. 그럼 이 기간 갖고 틀리게 해요. 그럼 일단 허가를 제한하는 목적이 야 여기는 녹지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인데 수목이 집단 생육해서 자, 계획관리인데 소나무가 울창한 산이야. 개발할 땅이라고 해서 다 개발해 버리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수목이 집단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가 지금 현재 집단 서식하고 있는 보존할 지역이거나 조수류 또는 우량농지가 많아서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 인삼 재배하는 게 낫지 아파트 짓는 거 아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존 가치 때문이야. 그리고 개발 행위로 인해 주변의 미관이나 문화유산이 훼손될 것 같으면 허가 못하게 3년간 묶어버리겠다. 그 묶어 있는 동안 개발 행위 허가 지금 안 나오죠. 그 사이에 뭐 어떤 조치를 만들라는 얘기야. 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만들든지 뭔가를 제도를 마련하라는 거야. 그리고 요게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 영어로 뭐죠 이거? 그럼 수립되어 있느냐요? 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현재 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인데 얘가 이종일반적으로 변경이 된대요. 그럼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현재 3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어. 근데 얘가 좀 있다가 이종일반적으로 바뀐대. 이 땅 주인은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응? 계획관리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용도 지역이 바뀐대. 시에서 여기를 이종일반적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럼 뭔 박이야 이거? 대박이죠. 친하게 지내야 돼 이 사람하고. 뭐 밥이라도 함께 내가 사주면서 너 나중에 나 잘 봐줘라 여기한테. 근데 왜 그러냐면 계획관리적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종일반 주변에 보니까 700이야. 그럼 7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박이잖아요. 그럼 계획관리일 때 허가 받는 게 낫까? 이종일반 주거일 때 허가 받는 게 낫까? 계획관리일 때 받아놔야 돼요. 왜? 얼마까지 허가 나니까? 공간농은 얼마까지? 공간농 얼마까지? 3만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3만 받아놓으면 이종일반적으로 바뀌면 주상생자는 1만밖에 못하는데 이미 허가를 받았잖아. 그럼 대박 난 거죠 완전히. 이 상태에서 허가를 해줘 버리면 나중에 용도 지역이 바뀌었을 때 허가 기준이 달라지잖아.
이거 허가해 주면 안 된다. 허가 뭐 해라. 제한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 등이 변경이 예상이 되고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다면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지금의 법조문이야 이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얘네 특징이 지정되자마자 얘는 뭘 짜야 돼? 지구단위계획. 몇 년 안에 짜야죠? 3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계획 짜야 되잖아.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이 짜지면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도 허가 제한해 놓겠다. 근데 만약에 계획을 3년 안에 못 짜면 그때 추가로 더 해야 되니까 얘는 심의 안 거치고도 몇 년을 연장해서 최장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년간 허가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원칙은 3년, 계획 짜고 있는 거는 2년. 심의 거치지 않고도 연장해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에 맞고 허가 제한 사유는 아니야. 그럼 허가 해줘야 되잖아요. 허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허가권자가 야 네가 이 개발행위 하는 지역이 네가 여기다가 호텔 지면 이 옆에 있는 도로 연결해야 돼. 유도인구 많을 거니까. 그럼 도로는 무슨 시설이야? 근데 이거를 너 돈 벌라고 여기 주민들 돈 걷어다가 내가 도로 깔아준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네가 이 기반시설 네가 좀 설치하면 안 되겠냐?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그럼 누구 의견 들어야겠네? 개발행위 신청한 자 있죠. 행위자. 걔한테 신청 들어서 뭘 건 거야? 조건 걸어서 기, 위, 환경, 조경. 기반시설 설치할래, 위해 방지할래, 환경 오염 방지할래, 경관할래, 조경할래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국가 등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국가 등은 믿어도 국가 등이 아닌 자는 못 믿잖아. 못 믿으니까 이행할지 여부의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보증금을 좀 내래요. 그래서 이행 보증 몇 프로? 20%. 총공사비의 20% 현금으로 예치해야 돼요. 그다음에 얘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무슨 검사 받았네? 종검사 받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 그럼 즉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못 믿어서 요거 사유가 5가지 해당이 되면 이행보증금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굴발 차비 준비하세요. 기가 뭐였지? 기반시설 설치해라. 굴착하는 바람에 주변 토지 붕괴 우려 있으니까 위해 방지해라. 너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돈 내놔. 그리고 발파하면 낙성먼지 주변에 날아가니까 위해 방지해야죠. 할 것을 조건으로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때 위해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비탈면을 싹 밀어버리면 나중에 너 나무 심을 거니? 안 심을지 모르니까 돈 내놔. 그래서 이거 기굴발 차비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지문에 하나를 빼고 딴 거 집어넣어서 틀린 거 찾아라. 이거 아니면 다 그대로 써놓고 주어를 지자체로 바꿔요. 누구는 예치 안 한다고? 근데 지자체가 개발행위로 발파 등으로 인해 낙성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낙성먼지든 뭐든 일단 주어가 틀렸네.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아닌 경우만 예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중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근데 중공검사라는 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5가지 중에 준공의 개념이 아닌 게 있어요. 자, 건축하고 나면 준공검사 받아야죠. 근데 물건을 쌓는데 물건을 어떻게 쌓아야 돼? 준공을 해야 되는 거야? 물건 쌓는 거는 준공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형질 변경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토속 채취 봐야 되지만 토지 분할은 지도상이 선근 거예요. 선거는데 무슨 준공이냐. 그래서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물분 X라고 그래요. 뭐라고? 물분 X. 물분 안 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아까 다른 법에서 개발의 허가권 허가해주면 인허가 의제되는 거 18가지인데 건축 허가는 의제 안 한댔죠. 근데 만약에 얘가 건물 다 짓고 나서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사용 승인 받은 거야. 그럼 사용 승인 받으면 이 준공검사 받아야 될까? 다른 법에서 준공검사 관련된 거 받으면 굳이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이 문제가 돼요. 그럼 공공시설 귀속은 어떻게 할 거냐? 공공시설 귀속의 뜻이 뭐냐면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는데 얘가 개발행위 하면서 여기 지역을 개발행위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종전의 동사무소를 위치를 옮겨서 새로 설치를 해준 거예요. 새로 설치를 해준 거야. 이걸. 그럼 이거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10억 들어간 건데 요거 철거하면서 위치가 좋아서 10억 정도 가치가 생긴 거야. 그럼 얘 지금 현재 이 개발행위 한 놈 있죠. 이놈이 들인 돈은 얼마야? 10억 들였는데 요거는 그러면 요거 관리하던 관리청이 있을 거 아니야.
관리청이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럼 새로운 시설은 누구한테 귀속돼요?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새로운 시설은 누구한테? 관리청에게. 돈 내고 가져가, 그냥 가져가. 그래서 이걸 법조문에서 새로운 시설은 종전의 시설을 관리하던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누가 가져가면 되죠? 시행자가. 근데 시행자 가져갈 때 이게 행정청이 15억짜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상관없어. 행정청이니까. 근데 비행정청이 15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이건 아니잖아. 얘 들인 비용 얼마인데? 근데 15억을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몇 억은 뱉어내라. 그래서 얘는 법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종전 시설은 행정청인 경우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근데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몇 억만 가져가라. 10억, 그럼 5억은 뱉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5억이 수익이 생겼죠. 이 5억은 도시공객 사업으로만 쓰고 딴 데 쓰면 안 돼. 그걸 이제 법에서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했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좀 잘 나왔어요. 일단 시행자가 아까 행정청일 때는 그대로 종전시설 귀속하면 되죠. 종전시설 무상 귀속된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비행정청일 때는 지가 들인 비용 있죠. 즉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범위 내 몇 억, 10억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하고 5억은 뱉어내, 뱉어내라는 뜻이야. 얘는 5억이 수익금 생겼죠. 그럼 도시공객 사업으로만 쓰고 다른 데 쓰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귀속될 거냐?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가져가세요라고 통지한대. 뭐한테? 통지한대. 비행정청은 준공무사 받자마자 귀속시켜버려요. 준공무사 뭐? 받은 때. 그래서 행통 비준이라고 그래. 행정청은 뭐한테? 통지한대. 비행정청은 준공검사 받은 때 각각 귀속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 파트 관련돼서 한 장짜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건 뒷페이지 가면 돼요. 문제 풀 수 있어 그럼. 풀어볼까요? 33회 문제부터 가보자. 33회.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딱 보시면 국토개발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 물어보는 거야 항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아라 이렇게 했어. 1번 사방사업이 아까 좋은 거라고 그랬어? 나쁜 거라고 그랬어? 나무 심어주는데 이거는 무슨 심의를 하냐. 그래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야 이거 지방도기 중앙도기 심의 거칠 필요가 없다. 심의 거치지 않는다 해서 틀렸다. 2번 토지의 일부가 제 땅의 일부가 도시공객 시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나 봐. 들어갔어. 그럼 이거 아까 사공행도 할 때 도죠. 도시공개 시설로 지용되면 고시가 된 거죠. 이거 분할할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지. 이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구분하는 거 낸댔잖아. 얘는 허가 대상이 아닌 분할이지. 아까 사, 공, 행, 도 이상. 여기서 도가 뭐예요? 도시공객 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용되면 고시가 돼서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허가권자보다 높거나 본인이 허가 제한하는 거야. 국장이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 허가 제한할 때 국장이니까 중앙지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야지? 심의 거쳐야지. 뭐 역겨운 거 없잖아. 일단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몇 년 안에 계획자를 짤까? 안 짜면 이거 구역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지정되면 10년간 허가 제한하는 거예요. 최대 몇 년? 최대 5년간이지 최대. 원칙은 몇 년? 연장해서. 이거 이제 10년간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틀렸다. 그리고 5번. 토지 분할은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럼 나중에 개발행위 다 마쳤어. 그럼 시도지사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나? 물분 X라고 아까 분명히 했잖아. 물건 적치랑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닌데 분할이니까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지. 또 준공검사는 시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였던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두 개 틀린 거야. 일단 물분 X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문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 다. 한 개 남표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저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문에서 두 개가 남아버리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가볼까요? 요거 몇 회 문제냐면 34회 재작년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방금 전에 한 걸 갖고 풀어본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이건 좀 어렵지 않다. 아까 쟤는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틀린 거 찾는 거는 하나만 찾아도 돼요. 1번 농림지역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까 물건 쌓는 거 어디서? 녹관자. 농림지역은 볕단 집단 쌓는 게 일일을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1개월 이상 쌓아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네. 맞죠? 네. 자, 사방사업은 오히려 나무 심는 거니까 개발 목적이 심의 거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거기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는 중앙지방도계의 심의 거치지 않는다. 맞네. 3번 보세요. 일정 기간 허가 제한하는 게 원칙이 몇 년이죠? 3년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 5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번에 있었잖아. 4번에 있었어. 4번에 있었잖아. 진짜 이럴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몇 년간? 3년간 연장해서 2년. 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잖아. 그게 틀렸구나. 그래서 또 3번 찍는 거야.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도계의 심의 거치지 않고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이 몇 년 제한이죠? 3년. 연장해서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맞네. 그 다음에 5.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 원칙은 3년인데 연장하는 거는 몇 년? 2년을 넘을 수가 없다. 맞다. 그래서 3번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장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명확하게 그 한 장만 넣고 세부적인 건 뒷장 보면 되는 거예요. 뒤에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난이도가 3번은 3개짜리예요. 3개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요. 자, 고개 들어봐. 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그러잖아요. 토지 분할이래. 분할을 한 다음에 허가를 받았던 자가 맞췄네. 중고검사 받아요? 물분 X라고 그랬잖아. 토지 분할한 대상이 뭐가 3개야? 이거 1개짜리지. 답 1번이죠. 오타난 것 같아요. 답이 1번이지. 근데 저게 물분 X를 안 한 사람은요. 답이 없다가 돼. 개발이 끝나면 중고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 사람은 물분 X를 안 해온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해서 다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2번은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연면적을 5% 확대죠. 경미다, 경미 아니다. 그럼 이 변경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깔. 맞네. 저게 만약에 축소였으면 틀렸지. 5% 축소면은 경미니까 뭐만 해요? 통지. 2번은 맞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신청자한테 의견 들어서 야 너가 이거 기위 환경 조 경관 조경할래?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죠. 맞네.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얘는 실시계 인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건축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되죠. 실시계 인가를 받아야지. 도시공개획 사업은 허가 대상 아니니까. 5번. 토지 일부를 내 땅 일부를 국유지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하라. 이거 기부채납이죠. 사공행도 할 때 공공시설로 쓰세요라고 기부채납하는 거죠. 그 분할할 때는 개발행 분할하는 거야. 뭐 한대 지금? 공공시설 쓰라고. 그럼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답은 1번.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데 얘네들이 안 받던 사람들은 이 답 뭐지 이렇게 된 거지. 별이 3개짜리지만 할만하다.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 또 허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야. 하나만 딱 물어보기 너무 아깝다는 거죠. 틀린 거 찾아라. 1. 개발행위 허가 받은 면적이 지금 5% 범위 안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 경미한 거. 축소. 누구 때문에 틀린 거네. 답이네. 결론 나왔네. 개발행위는 1번이 답이 많아요. 여기 거의 1번이 답이에요. 또 앞에 넘기지 마. 봐요. 일단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허가 받고 변경 생기면 다시 허가예요. 단 축소하는 거 몇 프로? 5%. 기간을 단축하는 거. 연장 아니고 뭐야? 단축. 그거 경미다. 요거만 알면 되고.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야 너 이거 기위 환경 조경 네가 할래? 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신청한 자한테 뭐 들으랬죠? 의견 들어야 된다. 맞잖아.
뭐 역겨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맞다 맞다 막 이렇게 가야 돼. 나 이번에 학교 갈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아까 도시공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에 배치돼야 돼? 배치되면 안 돼?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났다. 어긋났네. 그럼 허가해서는 안 되지. 허가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4번.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심의 기준 중에서 페이지 34페이지인가? 34페이지 아까 허가 받을 때 특광특특 시군한테 허가 받으랬죠. 기준이 5가지인데 그중에 면적은 외워달라고 했어요. 주상생자 1만, 공간농 3만, 자연환경 보존녹지 5천 미만. 근데 그 허가를 해줄 때 아까 가격은 심사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부 기준이 뭐냐면 주상공 녹 중에서 주상공은 시가화 용도라 얘 원래 뭐 할 땅이지 이거? 개발할 땅이라 얘는 그냥 허가 기준은 용도 지역에 맞게 허가해 주는데 요 주상공을 제외한 건 나머지는 다 보존 용도거든요. 그중에 계획관리 개발 가능하죠. 생산관리도 좀 돼. 그리고 자연녹지도 돼. 그걸 개생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개생자. 얘는 근데 개발을 약간 뭐 해놓은 거야? 유보. 그래서 유보 용도라고 그래요. 나머지 얘네들은 다 무슨 목적이야? 보존이야. 그럼 얘는 규제를 강하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 규제를 강화해야 돼. 강화. 근데 얘는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정할 때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보존할 땅들은 기준을 뭐해서 강화해서 막 허가해 주지 말아라는 뜻이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세부 기준이. 이게 무슨 녹지죠? 자연녹지는 유보용도죠. 행위자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 자연녹지 지역이잖아. 자연녹지 지역은 심의할 때 허가 기준을 뭐 하겠다.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맞잖아요. 개생자라서. 이해된 거죠?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박시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개생자는 보존을 좀 할 수 있으면서 개발도 가능하니까 강화를 시켰다가 완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 허가를 받았어. 자, 개발행 허가를 받았어. 완료가 됐네. 그럼 나중에 건축법에서 얘가 건축물까지 다 쳤어. 건축법에서 뭘 받았네? 사용승인 거기서 받았으면 여기서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그래서 준공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할만하죠? 5번. 자, 요거 항상 문제를 풀 때 개발행위 허가의 뭐라고 돼 있어요? 기준이면 5가지 있었잖아. 5가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랬죠. 돈 찾으란 얘기예요. 돈 어디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에 돈이 많아야 허가해 주겠다는 뜻이잖아. 이거 돈이 많냐 적냐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답 1번이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해됐죠? 이거 기준 나오면 무조건 가격이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끝. 그 다음에 6번. 6번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요게 뒷페이지 35페이지인가? 봐, 이거 페이지까지 외웠잖아. 35페이지. 이 정도에 내가 외워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일단 지구 단위 계획이 왜 나왔냐 그럼 뭐 막으려고 했냐면 난개발. 근데 걔는 주 대상이 개발지가 주 대상이어서 주로 도시하고 도시 외 중에서 어디가 주 대상이에요? 도시가 주 대상이고 외 지역은 딱 3군데만 있어. 뭐 계획관리하고 뭐 개발진흥지구랑 용도지구 폐지되는 것만. 그 3개 빼고는 못 지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아닌 지역에서 난개발 일어나는 거는 여지껏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동생 하나 만들겠다. 둘째 난 거죠. 둘째를 만들었는데 걔네들은 도시지역이 주 대상이 아니라 미개발지가 주 대상이야. 미개발지면 녹, 관, 농, 자. 그래서 일단 난개발을 막으려고 도입을 했는데 일단 이 해당 지역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1단계가 여기서 뭐 짜는 거죠? 계획. 구역 지정한 다음에
계획자. 그럼 계획의 내용에 여러 가지 있겠죠? 계획에 맞춰서 얘가 개발하긴 한데요. 그럼 얘 행위제한 완화해 줘야 되니까 인센티브 주면 되겠네? 이게 지구단위 똑같죠? 특히 동생으로 나온 놈이니까. 그럼 제일 먼저 대상 지역이 어디냐? 지정되고 나면 어떤 계획자냐? 그럼 어떤 거 완화해 줄 거냐? 셋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일단 주상공을 제외하면 여기 주상공은 주로 어디가 주 대상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 구역 대상이고 여기는 녹, 관, 농, 자 여기인데 얘는 보존할 땅인데 걔네들 땅 중에 현재 막 무질서하게 개발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 땅 중에 막 시가화되고 있대. 주변하고 막 연계해서 개발이 좀 필요하대요.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있대. 그럼 이 연계 심우 해당되는 지역이 여기 지역이어야 돼. 그럼 주어가 녹간농자로 나와야 되는데 공업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야. 얘는 무조건 녹간농자 아니면 안 돼요. 주상공이면 형이 다 알아서 하겠는데 내가 왜 해? 주상공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되니까. 여기는 항상 대상 지역이 녹, 관, 농자에서 여기서 연계 심우가 일어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먼 심을 연계 심우. 이거 하나 기억해. 그럼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되고 나면 계획자이지. 자, 이제 계획 보시면 1번부터 5번 중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게 기가 뭐였지? 기반시설 배치규모. 이거 어디서 봤던 거잖아. 건이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하고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여기 있었잖아. 근데 여기 건축선이 없어요. 아니 건축선 없다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기 건축선이라는 거 규제 자체가 없어. 그래서 환경 경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짜라. 이 내용에 맞춰서 너가 개발을 할 거야? 그러면 요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니까 야 너한테 뭐 주겠다. 인센티브. 그럼 이제 보세요. 용도적 써볼까? 녹지 지역이 보, 생, 자, 그리고 관, 농, 자, 관리 지역이 몇 개로 세분되냐? 보, 생, 개. 자, 여기서 하나 물어봐야지. 한 놈 빼고 건폐율이 다 얼마인지 보실래요? 한 놈이 누구야? 계획관리 빼고 건폐율 다 2, 4, 2잖아. 그럼 얘만 빼고 다 20%고 얘만 40이죠. 그럼 얘네들한테 인센티브 줄 때 계획관리는 10% 완화해 주거든요. 얼마가 되겠네? 50이 되고 20%짜리는 30%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건폐율만 완화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주상공으로 편입 가능한 게 그러니까 얘는 용적률이 100인데 야 얘만 용적률을 야 너 착하다. 너 난개발 방지 개짜서 125 125면 120% 완화해 주는 거는 용적률은 누구만 완화해 준다? 계획관리. 나머지는 다 10% 건폐율만 완화해 주는데 누구는 보존할 땅이냐면 요놈하고 요놈 보존자잖아. 보존자 들어간 애는 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생산관리인데 보존자 들어간 애 없잖아. 예? 보존자 들어간 애 없다니까. 보존녹지랑 보존관리랑 자연환경 보존은 안 돼요. 완화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획관리는 40이 아니라 50. 얘네는 20이 아니라 30. 계획관리만 용적률 얼마까지? 125까지 최대 완화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순서가 유의할게. 일단 물어볼게요. 성계기라고 해서 성이 뭐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계. 성계기. 성계기.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안 하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게 내가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얘 세 가지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라 의협심 거치는데 얘는 의협심 거치는 거고 얘는 심의만. 얘는 의심 거치는 거잖아요. 얘 성장관리계획이니까 뭐야? 의협심.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의협심 거쳐서 하는데 녹관농자 중에 연계심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상이라서 주상공은 대상이 아니다. 저거 하나 기억하고 가면 되고 의협심 중에서 성장관리계획에서 의협심할 때 조심할 게 여기 주민 의견이 있고 지방의 의견이 있거든요. 공법에서 지방의 의견 제시해라 뭐 해라 의견 제시는 다 우리는 30일 주고 지네는 60일 안에 통보해 주잖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은 지방의 의견 제시 며칠 내? 60일. 들어본 것 같죠?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의 의견 제시는 60일이다. 요거 하나. 그리고
계획에 맞춰 건축하게 되면 건폐율은 10% 완화해 줄 거고 계획 관리만 용적률 얼마까지? 125. 늘려. 그리고 아까 사적 개발행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미할 때 면적 나오면 다 몇 프로예요? 10%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의협시 안 거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32회 때 문제인데 국토계획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찾아라. 아까 녹간농자가 대상이랬죠. 주상공은 안 된댔잖아. 주상공 찾으라는 게 답이 3번인 거지. 보자마자 3번 딱 찍어야 되는데 제가 뭔지 모르면 저것도 어려운 거야. 도대체 뭘 뭐라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동생으로 녹간농자에서 막 무질서가 개발되면 그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거니까 주상공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작년 문제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0%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이 아닌 거 찾으래요. 일단 계획관리는 아니죠. 계획관리는 얼마까지? 50. 나머지는 다 30인데 보존자 들어간 애는 안 해준댔잖아. 보존자 들어간 애 찾으라는 얘기네. 3번이네. 나머지는 다 30까지. 아까 보존관리,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은 완화 안 해준댔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 됐고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거 누구 동생? 지구단위계획 동생이라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아까 뭐만 없댔죠? 건축선만 없다고 그랬잖아. 건축선만 없다고 그랬어요. 기억.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기억.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는 이거 지구단위계획에서 꼭 짜는 거잖아. 성장관리계획구역도 꼭 짜야 되죠. 포함할 수. 들었다. 기억 들어간 거 지워버려. 일단 확률 50%예요. 내 합격의 확률은 50%인 겁니다 지금. 니은 보세요. 여기 주거지역이래.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죠. 주상공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럼 주상공이니까 대상이 아니다. 맞다. 아니어도 다 니은자 들어와서 맞는 거야. 여기서 고민하. 니은 들어있는데. 그럼 이제 디귿이냐 아니냐만 기억하면 되죠. 디귿에 계획관리에다가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계획 짰네, 난개발 방지계획 짰네. 원래 건폐율이 얼마인데? 40인데 얼마까지? 50%까지 최대한 조례로 건폐율 정할 수 있다. 맞다.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맞죠? 정답 4번. 그 다음에 9번 33회인가? 33회. 요거 어려운 거예요. 국토계획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니까 하나만 맞고 4개 다 틀린 걸 X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옳은 거 찾으랬어요. 1번. 자, 옳은 거. 자, 시장군수는 일단 공업적 일단 틀렸어. 주상공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 들어있는 사람은 보자마자 X거든요. 안 들어있으면 다 읽게 돼 있어요. 일단 주상공을 제외한 녹간농자에서 시가화가 연, 개, 시, 이게 시가화 예상되는 거죠. 이게 틀린 거네. 전부 일부를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틀렸고.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 원래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을 짰잖아. 그럼 이 계획에 따라 얼마까지? 30%까지 성장관리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예, 맞네.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3번이 X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되면 보존관리지역의 경우는 125, 너 1, 2호까지 용적률 완화하는 건 어느 땅? 계획관리. 그리고 4번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할 때에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에 성계기는 아니죠. 성계기는 의협심 거치는 건데 얘는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안을 7일 이상 공법에서 열람나무 다 며칠 이상 14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7일 넘어가면 안 되지. 열람기간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다 14일인데 정관장, 홍삼,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이상이에요. 걔 빼고 무조건 모든 책에 다 열람시켜라 다 14일 이상이에요. 7일간이 아니라 14일 이상. 답은 2번이 정확합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이거 어려운 거 같은데 실수 안 하면은 맞출 수 있어요.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니까 어려운 걸 수 있어요.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얘가 했거나 허가받은 대로 안 했어요. 그럼 1단계가 이쁘다예요? 원래대로 돌려놔라요? 그래서 1단계가 원상회복 명령이에요. 안 하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철거하는 거 행정 대집행 벌 받아야 되니까 이 시기 얼마? 3년 3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해당 벌금에서 시 개할 때 시가 뭐예요? 시가와 위반했을 때 개발행위 이거 허가 위반했을 때 3년 3천이에요. 그럼 여기 1.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제변경했어. 이쁘다. 이쁘다요? 이게 뭐 이렇게 허가를 안 받고 있어?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를 뭐라고 그러죠? 원상회복 명할수. 됐다, 틀었다. 2번 경작을 위한 경우인데 자 우리 경작은 원래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작으로 인해서 경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파괴하는 거 수질오염을 막 일으키는 거는 못하죠. 그건 허가 받아야지. 그래서 경작을 위한 경우인데 재활용 골재 등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대. 우려가 있으면 이거 허가 안 받아도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요 성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요. 경작을 목적으로 하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봐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아까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였잖아요. 도시공객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대상 아니랬잖아요. 근데 경작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 네가 만약에 그 인접 토지 관계에 비해서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네가 만약에 이 재활용 골재하는 바람에 수질오염 방지나 토질오염 우려가 있다. 요거는 경작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게 허가를 그 허가 받아야지 이거. 수질오염 우려가 있을 때. 지금 뭐 하는지 알죠 지금? 경작이면 허가 안 받지만 네가 경작하는데 농작업에 영향 미치거나 주변에 토질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 있는데 이거는 허가를 안 받을 수는 없다. 걔네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걔는 경작을 안 본다 이 뜻이에요. 경작을 위한 경우는 원래 안 받는데 재활용 골재 등 수질 오염이 될 것 같아? 이건 허가 안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3번 도시공객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않는 행위인데 주거지역인데 구천이면 이거 허가 요하지 않는다. 주상생자는 얼마까지 허가해줘요? 1만 미만까지 허가해 주는 거예요? 1만 미만까지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1만 미만까지 허가해 주는 거지. 허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허가 요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정하다지 허가를 안 받는다가 아니잖아. 근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택도무소 이상한 거죠. 주상생자는 얼마 미만이어야 1만 이어야 되는데 9천이니까 기준 1번에 맞겠다. 도시공간이 배치 안 되느냐 봤더니 배치 안 된다. 네 가지 5가지 다 맞으면 허가 주겠다지 1만 미만이니까 허가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허가 기준에 적절하다 이렇게 뜻이야. 틀렸다. 됐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됐다. 이거 난개발 방지 계획 짠 거죠? 토속 채취량이 3만 세제곱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의 대상이에요, 심의 아닌 거죠.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짠 지역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받을 수 있다. 5번 답이네. 11번. 11번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개발행위 허가에 옳은 거. 일단 도시공객 사업의 주어가 나왔어요.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일단 틀린 거야. 자, 건축물에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어. 개발행위로. 그럼 나중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까지 받았어. 그럼 여기서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나왔네. 더 2번. 옛날에 20회 때 나왔던 거 35회 때 또 낸 거네. 작년에. 됐고 3번. 허가를 받은 건축물 연면적 5%에서 축소 몇 프로? 5%. 5%야. 그럼 경미한 거죠. 그럼 허가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통지. 허가권자 신고가 아니라 통지라고 했죠. 통지 안 됐죠? 통지해야 된다. 틀고. 4번.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심의라든지 협의기간을 포함해서 15일날 하랬어요? 이 기간을 뭐 제외한 15일 안에 허가 불허 처분하랬잖아. 네. 5번. 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 제한하려면 요거 중앙도계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금 무슨 구역이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에 허가 제한한다잖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심의 거쳐 안 거쳐요? 안 거친다고 그랬잖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안 거쳐야지, 안 거쳐야지.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댔잖아. 네가 언제 그랬냐고? 여기.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한댔잖아. 여기 원칙이 3년인데 확대해 줄까요? 3년이 원칙인데 계획의 경우는 2년 연장할 수 있죠. 심의 거치고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해서 최장 5년 제한할 수 있댔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몇 년? 3년인데 얘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 답이 2번이 정확하고 12번하고 요 13번이 아까 공공시설 귀속이에요. 요 공공시설 귀속은 혼자 한번 풀어봐야 돼. 아까 내가 설명했었죠. 쉬는 시간 동안 12, 13번은 답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셔야 돼. 그럼 아까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이거 모르고 있구나가 되는 거니까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